우리 미니 LED 씨, 지금은 우리 만남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써보다 보니까 느꼈어요. 당신은 너무 무겁다는 걸. 그래요. 이제 당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케이스를 샀어요. 당신 때문에. 보호필름도 샀고요. 아직 애플케어 플러스를 안 들었지만 다음에 오는 아이패드 당신은 꼭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때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TPC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어떤 사람이 써야 할까? 나는 아닌 것 같다. 요 말을 들으시니까 그때는 그렇게 찬양하더니 갑자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디스플레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환경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화면은 작지만 OLED 패널로 HDR 컨텐츠를 보기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화질 때문에 깜짝 놀라고 싶으면 아이폰으로도 제어는 가능한데 자주 이용하는 기능은 아니긴 합니다. 프로 5세대의 넓은 화면에서 감상하는 게 더 행복할 순 있지만 그 기능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1번, 휴대성. 처음에는 와이파이 모델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야외로 가지고 나와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기기의 활용성을 최대로 할 거면 맥과 같이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하는 기기가 맥북과 아이패드가 되는데요. 자연스레 아이폰의 핫스팟을 이용할 기기가 2대가 되는 거고 아이폰의 배터리는 자연스레 빨리 소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게 또한 전작과 비교해 40g이나 더 늘어났는데 처음 사용해보는 12.9인치지만 지금 사용하는 아이패드 미니 5보다 너무나 무겁기에 들 때마다 느껴지는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로 비싸게 기기를 사놓고 자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키보드. 12.9인치라는 넓은 화면이 이 모델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요. 사실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보면 물리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키 입력을 잠깐 해야 할 경우는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이용하실 건데요. 그때마다 키보드를 누를 때 어떻게든 두 손으로 잡고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힘들다는 점이 저에겐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눕혀서 해도 정말 감이 멀더군요. 집중해서 사용하다 보면 적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무게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매번 이용할 때마다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3번, 맥북 포지션. 맥북이 없고 아이패드 프로만 있었다면 멀티로 작업하는 데는 12.9인치도 괜찮은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플릿 뷰를 이용하여 한쪽은 영상, 또 한쪽은 필기칸을 분류하여 공부를 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게 되면 문서 작업이라든지 영상 편집 또한 아이패드만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그러한 점에서 맥북의 서브 기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편집까지 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M1 맥북 에어 1.29kg,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매직 키보드 조합 시 1.38kg, 맥북 에어보다 무거운 장비로 서브 작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면 터치나 펜슬 사용의 목적이 포함된 작업이 없다면 맥북으로 작업을 하는 게 낫겠죠. 하물며 화면 터치는 되게 고정적으로 물건을 놔두기보단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2.9인치의 680g대의 무게는 활용성에 불리한 점이 커 보입니다. 필기나 그림 그리는 것 또한 넓은 화면이 좋긴 하겠지만 멀티 작업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작업이 맥북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11인치의 선택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번째, 사이드카. 아이패드의 사이드카 기능을 통해 M1 맥북 에어의 서브 모니터로 이용해 봤을 때 맥북과 아이패드 사이를 넘어가는 경계 아래쪽에서 마우스를 넘겨 봤을 때 아이패드가 세로로 더 길고 맥북이 짧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세로의 길이가 아이패드가 더 긴 건 맞지만 왠지 용납이 어렵더라고요. 전 왠지 서브를 해줘야 하는 모니터가 더 커버리면 그냥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메인 기기보다 옆에 있는 기기가 더 메인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점점 맥북의 포지션이 침범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맥북과 같이 쓰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복합적 생각에서 아이패드의 크기와 무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다섯 번째, 가격적 측면. 12.9인치와 11인치의 가격 차이는 기본 모델에서 38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11인치 모델에 셀룰러를 선택하게 되면 20만원, 애플케어 플러스 11인치 기준 14만 9천원, 이렇게 두 개를 추가로 선택하거나 11형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 38만 9천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12.9인치를 구매 후 추가로 상황을 봐서 매직 키보드를 구매할 생각이었고, 셀룰러까지 욕심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풀 패키지로 가게 되면 대략 5에서 60만원 정도의 가격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격을 투자해서 제가 도대체 이 아이패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난제인데요. 오래 사용할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200만원이 넘는 가격을 투자해서 디스플레이 터치와 화질의 장점을 모두 갖겠다고 제가 하는 일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게 있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선택은 합리적인 구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처음엔 호기스럽게 구매했지만 정말 오래 쓸 것인가, 그리고 가격 투자 대비 어떤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저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을 바이바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의 모델은 누가 써야 할까요? M1 프로세서의 능력은 모두들 알아주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패드 프로의 생산성은 대부분 그림이나 필기, 영상 편집, 문서 작성, 고사양의 게이밍, 이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오래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고정된 자리에서 작업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 세 번째, 맥북이 없는 사람. 네 번째, 큰 화면이 무조건 좋다는 사람. 다섯 번째, 아이패드를 드는 작업을 덜 하는 사람. 여섯 번째, 현장에서 영상 색감 보정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 일곱 번째, 여유가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모두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늘어나는 무게, 이건 아이패드를 만져보고 며칠 이용해보기 전까지는 용인하려고 하는 본인의 구매 합리화 네이징을 통해 결국엔 애물단지 아이패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케이스, 보호 필름을 모두 구매했었지만 결국엔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그리고 안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다음에 이 아이패드를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안 좋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동감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